토크쇼 모두 같이 보러 오셔 시원한 폭설 날려줘 스트레스는 저 멀리 홈런 INT 톡톡 튀는 생각 모두 놓치지 마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 같이 즐겨봐 유쾌한 토크쇼. 자, 이렇듯이 노래가 있고 토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은 또 여러분들이 공짜로 돈 버는 시간입니다. 네. 이 말씀 해드리냐면 요즘 그 어떤 그 CF를 보니까 건강은 지키는 게 아니라 버는 거래요. 버는 거. 돈을 벌든지 뭐 건강을 벌든지 버는 거랍니다. 아주 좋은 얘기라서 저 귀에 담아봤는데 바로 벌어보실까요? 이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 예.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노출이 많이 심한데 그 혹시 여러분들 발톱에 무좀 있지 않으십니까? 패널분들은 어떠십니까? 있죠. 여름, 특히 여름 같은 거. 많은 분들께서 무좀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그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무좀약을 받으러 오시는데 그 무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 같은 걸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무좀약만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무좀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아니 한번 그냥 무좀 해보겠습니다. 걸리면 그냥 무좀약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부터 상식이 필요한가요? 무좀약은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어떤 무좀약이 많이 좀 효능이 있나 한번 알려줄 수 있는지요. 보통 무좀 하면은 발가락 무좀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무좀 자체는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들 무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대표적으로 무좀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생기는 무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버즘 아니야? 버즘? 비듬이 있습니다. 비듬. 아, 비듬이. 비듬도 무좀균 일종이기 때문에 보통 그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이제 방송에서 니조모라고 해서 그 비듬이 있을 때 감으면 당분간 깨끗해지는 그것도 이제 무좀약의 일종이었고요. 건강 상태가 안 좋고 피부가 건조하거나 이제 피부 몸 관리를 잘 안 하는 분들이 몸통에 무좀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손가락 사이, 발가락 사이 발톱 무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럼 무좀약을 우리나라는 먹는 거죠? 바르는 거지. 아니 무좀약 먹는 것도 있어요. 먹는 것도. 있어요? 먹는 거는 있는데 먹으면 내가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먹는 무좀약은 간 손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이런 얘기를 내가 얼핏 들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그게 간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좀이 걸렸을 때 얼마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무좀 치료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먹는 약,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르는 약. 바르는 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액상으로 된 것, 로션으로 된 것, 그리고 매니큐어처럼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따라서 이제 사용 범위가 다른데 액상 같은 경우는 샴푸처럼 머리에 샴푸하듯이 감는 경우를 쓸 수 있고, 로션 같은 경우는 피부에 무좀이 있는 경우, 그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 발가락 사이사이에 무좀균이 있을 경우에 바를 수 있는 로션처럼 생긴 게 있고요. 그리고 매니큐어처럼 생긴 무좀약도 있는데 그것들은 손톱이나 발톱 무좀이 있을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매니큐어에도 먹는 약은 먹는 약을 드시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간에 안 좋다던데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무좀약을 처방하기 전에는 간 수치 상승을 걱정해서 약 복용하기 시작 전에 간 수치와 약 복용 한두 달 후에 간 수치 비교를 해보는 걸 하는데, 실제로 그 상승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용하고 한 두세 달 사이에 큰 문제가, 간 수치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6개월에서 1년 정도 복용을 하는데, 6개월을 복용하라고 한 이유는 그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발톱 사이에 있는, 손톱 사이에 있는 무좀균이 사멸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멸을 하더라도 그 무좀균에 있는 병변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 이쁜 손톱, 안 이쁜 발톱, 그 쩍쩍 갈라지고 두터워진 손톱, 발톱이 남아 있는데 그 발톱이 다 자라서 빠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권유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6개월 먹으면 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6개월 복용해서 낫는 분들은 무좀을 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만큼 무좀약을 복용하면서 피부 건강을 위해서 항상 깨끗하게 씻고 잘 닦고 습하지 않게 하고 양발도 시간 되면 갈아 신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좀이 금방 6개월 만에 낫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를 이용한 무좀 치료가 있습니다. 레이저로도.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무좀균이 있는 그 피부에 쪼여서 무좀균을 사멸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주 가야 되는 거고 비용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 방법도 있다고 알고. 근데 우리 선생님 오늘 말씀에 저희가 진짜 돈 번다는 게 맞아요. 예. 돈이 버는 것 같고 쓸데없는 이 시간 낭비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머리를 묶었을 때 피부과에 가서 그 처방을 받는데 의사 말씀이 일부분만 바르래요. 많이 바르면 빨리 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것이 용량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습진이라고 해서 약을 처방을 받으셨다면은 그건 네. 보통 흔히 말하는 피부염 연고 자체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받으셨을 거고 과량 사용하는 게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호르몬 교란을 주기 때문에 소량 필요한 만큼만 소량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요즘에는 그렇게 바르는 약 중에 그 스테로이드 성분과 무좀약 성분이 함께 복합되어 있는 것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아까 머리에도 무좀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네, 처음 들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발톱이 좀 그 무좀이었었나 봐요. 그게 그 발톱이 이렇게 두껍고 많이 좀 상처 입었었는데 이런 어떤 현상입니까? 젊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발톱이 굉장히 두터워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두터워지고 만지면 바슬바슬 깨지고 굉장히 두터워져서 손톱깎이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두터워져서 포기하고 발톱을 못 자르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그냥 무좀균이 그 발톱 사이에서 많이 퍼져서 발톱이 이제 비유가 된 건데 그런 경우는 일단 무좀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있는 발톱도 그 병원에 오셔서 그 다른 이제 니퍼 같은 걸로 그 비유된 발톱을 일일이 다 그 깨서 쪼개 뜯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마취하고 발톱 자체를 이제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무좀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예방법. 네. 항상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이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뽀송뽀송한 그 수건으로 그 피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확실히 깨끗이 다 말려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발에 습해서. 무좀이 많이 나는 습해서 경우는 생기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라 제일 많이 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샌들을 신는 사람이 그러면 더 덜 걸리죠. 유리하겠네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죠? 정말 이금혜 선생님 말 맞다나 지금 여러분 돈을 버신 거예요. 예, 이 의학상식만 갖고도. 네. 하지만 무좀 갖고 죽진 않습니다. 불편할 뿐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무좀이 혹시 있는지 바깥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듯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 유쾌한 토크쇼 모두 같이 보러 오셔 시원한 폭설 날려줘 스트레스는 저 멀리 홈런 아이는 티 톡톡 튀는 생각 모두 놓치지 마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 같이 즐겨봐 유쾌한 토크쇼 이번 순서는 우리 패널 여러분들이 네. 출연료를 이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시간. 예. 왜 그러냐면 네. 돈을 벌어가니까? 지금 그 네. 진원정 선생님한테 네. 아니 지금 공감대가 있고 이렇게 대중적인 거를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네. 자기 문제로서 상담을 해요. 전부 진료에 대해서. 그러고 예. 나서는 하고 그냥 네. 그러니까 병원 안 가죠. 뭐 돈 안 들이죠. 네. 그런 코너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코너 네.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 예.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면 여성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걱정 안 하는 부분이었겠지만 네. 예쁜 발톱을 보는 분들 굉장히 부러운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패널 분들 중에서 자기 발톱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번 봐도 없어. 됩니까? 일로 봐요. 확인 사설 들어갑니다. 그 여성분들 그 예쁜 신발을 신다 보면 흔히 네. 말하는 뾰족 구두를 신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발톱 건강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내성 발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성 발톱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 내 발톱이 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고 들어가도 예쁘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내 발톱 옆에 있는 살을 쏙쏙쏙쏙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고림이 나오고 피가 나고 통증이 심하고 발이 안 이뻐지고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치료해요? 물론 그 치료 방법도 있지요. 요즘은
그 네. 네일샵 가면은 내성 발톱이나 내성 손톱 같은 경우도 많이 그 관리를 해주는 분이 많이 관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닙니까?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 페디큐어. 그 치료가 이게 아니고 치료가 아니고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리래잖아. 예, 예. 관리. 그래서 치료가 이 아니고. 네, 내가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발톱이 원래는 이렇게 약간 둥글게 제 발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성 발톱이 생기면 이렇게 파고들면서 이렇게 뾰족해집니다. 끝부분이. 아, 이 발톱이 내 살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하이힐 신을 때 이 스타킹 신다 보니까 이게 스타킹 차고 올이 나가다 보니까 입을 깊게 잘라버려요. 예. 스타킹이 안 걸리게. 그래서 이게 더 파고 들어가요. 악순환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요즘 그 네일샵에서는 이 부분을 그 위를 예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윗부분에 그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발톱을 이렇게 뜨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톱이 이렇게 뜬 상태에서는 뭐 금방 좋아지지는 않지만 한 2달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발톱이 점점 자라면서 살 위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치료법을 많이 하는데 그 요즘은 이제 네일샵에서 많이 하게 되고 저희들도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냥 네일샵 가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5, 6년 정도 전에는 K-와이어라고 해서 이 부분에다 형상기억 합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발톱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밑에 파고들던 발톱을 강제로 그 와이어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발톱이 이렇게 쭉 자라다 보면 가라앉았던 발톱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예쁘게 자라가도 한번 다시 예쁘게 자라나게 되면은 관리를 잘하면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발톱이 처음에 못 모르고 막 이렇게 이쁘라고 이렇게 잘랐는데 동그랗게.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다 보니까 이게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새는 저는 발톱이나 손톱을 깎을 때 웬만하면 직선으로? 옆으로 직선으로 많이 깎아요. 옆에 완전히 깎질 않아요. 살짝 남기나. 그 사선으로 예. 이렇게 깎아버려. 그래서 살짝 남기나 놓으면 이게 덜한데 이게 한번 파고 들어가면 이게 살을 계속 파다 아프고 이러는데 이거는 전문에 보니까 수술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물론 수술하는 네. 경우도 있고 파고 들어간 손톱 발톱을 마취해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심한 분들은 발톱을 아예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발톱이 자라나는 부분을 레이저라든가 전기 소작기를 통해서 지져버려서 그쪽 부분은 발톱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그러면 있습니다. 이걸 이 손톱 발톱을 잘 못 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원인이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보통 그 가장 많은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손톱을 자를 때 너무 예쁘게 자르려고 반달처럼 둥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끝부분에서 이렇게 파고들어가는 경우에서 많이 말을 할 때 일자로 발톱을 자르세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 있는 손톱깎이 보면은 일자로 돼 있는 손톱깎이는 없습니다. 다 둥글게 각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둥글게인데 여기 둥글면 이렇게 넣지 말고 살짝 이렇게 깎으라 이거지. 이렇게 네, 보통 이제 옆에 조금 남겨놔 놓고 발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네.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치더라도 네. 이 끝부분 양쪽 끝부분은 살짝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잘라놓으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하얀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얀 부분이 좀 더 나와 있으면은 이게 그걸 따라서 이렇게 발톱이 자라기 때문에 훨씬 더 내성 발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여성분들은 하이힐을 많이 신잖아요. 저도 예전에 하이힐 신을 때 발톱이 막 죽고 막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안 신으니까 그럼 덜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하이힐 신을 때 다 그렇게 되면 여자들은 하이힐을 못 신게 되나요? 어떻게 예뻐지려면 고통을 감수해야죠. 발톱 들어가는 거. 예. 건강법 여성분들이 좋지 하이힐을 않을까. 신다 보면은 내성 발톱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은 뭐 발가락 관절이 이렇게 안쪽으로 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절염 생긴 것처럼 실제 관절염은 아닌데 관절염처럼 보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뒤틀리게. 발가락 자체가 뒤틀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 요즘은 보조기가 많이 나오죠. 인터넷에 보면 발가락 교정기라고 해서 끼워서 이게 잡아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 병은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좋다고 될 수 있으면 힐보다는 운동화, 볼이 넓은 평평한 신발을 신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발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항상 뜨뜻한 물로 발을 마사지 좀 하고 깨끗이 씻고 잘 말리고 하면은 조금 더 예쁜 발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삐 이 현대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녹록지 않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해서는 바로 이런 정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시면서 네. 처방을 한번 해 나가시자고요. 네. 자, 그래서 필요했던 신원정의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 예. 그냥
show 모두 같이 보러 오셔 시원한 폭설 날려줘 스트레스는 저 멀리 홈런 아이는 티 톡톡 튀는 생각 모두 놓치지 마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 같이 즐겨봐 유쾌한 토크쇼 예, 휘리릭? 여기서 됐어요. 휘리릭? 이거 이 제목이 노래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휘리릭 세월이 빨리 간다. 예. 세월을 뜻하는 건데. 세월을 네. 휘리릭 휙 가버렸다. 예, 이 노래는 저 그 품바 또 각설이님들께 네. 바치는 헌정곡입니다. 그분들이 부르셔야 될 노래. 예. 건강에는 그 건강의 길은 교차로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호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네. 내 스스로 지키질 않으면은. 네네. 네. 그런 무서운 신호등입니다. 자, 그 교차로 없는 그 병, 우리의 건강 풀어보시자고요. 네. 실타래 불듯이. 네. 자, 진원정의 청진기 청진기 톡톡. 예.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네. 여러분들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데요. 네. 밤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시는지요? 어느 땐 2번 갈 때도 있어요. 저는. 벌써? 네. 나는 벌써? 아니 저 나는 젊었을 막걸리 때부터. 한 서너 병 먹으면 한 번 정도 갈 때만. 아니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젊을 때도 그랬어요. 그 용량이 좀 크신가 봐요. 그때 나는 새벽에 그 마려 이런 거는 못 느끼는데. 그 왜 우리가 뭐 소맥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막 서너 번씩 보고 그러잖아요. 물 많이 먹어도 그러고. 막걸리 한 3병 정도 먹고 자면은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뭐. 좀 큰 것 같으신데. 평상시에 잠잘 때는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는데 네. 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잘 안 가는데요. 제가 이제 군것질을 좀 주저머리 밤에 야식 같은 걸 좀 먹어요. 먹다 보면은 새벽에 갑자기 한 2-3시쯤 그때쯤 한 번씩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먹으면 괜찮은데 아니 가수들이 난 저녁 7시 이후에 뭘 먹는다는 거는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먹고 싶을 때가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어쩌다. 좀 먹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매일 습관은 아니야. 어쩌다가 그래서 나 눈물 나. 나는 3번. 근데 밤에 화장실은 남자들보다도 여성분들이 많이 가지 않으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저 그런 거 같아. 나도 우리 집에서 보면. 과음을 하고 그날 저녁에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것은 과음 때문에 이제 호르몬 영향이 때문에 이제 논외로 하는 거고요. 나이 먹으면서 그 남성과 여성이 밤에 화장실 자주 가게 되는 패턴이 조금 다른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문제 때문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경우 많이 생깁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온다 그러고 전립선 문제가 생기면은 조그만 방광이 찼는데도 굉장히 요의를 느껴서 밤중에서 3번, 4번 깨서 화장실 가셔야 분들이 계시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도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짧기 때문에 더 자주 가는 거고 또 이제 중년 넘어가면 요실금 문제가 있어서 그 복압이 상상하다 그러면서 화장실 자주 가는데 절박뇨라든가 급박뇨 같은 것 때문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심한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화장실 간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게 물을 저녁에 많이 먹고 자면 더 자주 가던데요. 우리 아무래도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그 체내에 많이 쌓이는 물을 꺼내기 위해서 화장실 가는 건 당연한 거. 물을 저녁에 한 컵만 마시고 자는 분도 화장실을 2번, 3번, 4번 가는 경우가 있고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다 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잔뇨감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갔는데 조금 나오고 용을 써도 안 나온다. 가서 잤다. 1시간 있다 또 깨서 화장실 또 가야 되는 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다이어트 약 같은 거를 복용할 때도 이렇게 보면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다이어트 약 먹고 화장실 자주 가는 경우는 그 약 속에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일부러 화장실 자주 가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화장실 자주 간다. 내가 급해서 가든 아니면 시간이 짧아져서 가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보통 요즘 이제 그 호르몬제를 많이 복용을 하면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호르몬 그 억제하는 약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방광이 찰 때까지 요의를 못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그 저녁에 화장실 자기 전에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방광이 다 차면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제일 그 아이디어란 방법이고요. 근데 방광이 차지 않았는데 방광이 찬 걸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찼는데. 네, 그런 경우는 방광이 찼으니까 일어나서 화장실 가라고 방광에서 머리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깨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광이 안 찼는데 찬
찼다고 느끼는 신호 전달 좀 억제시켜주는 약이 있어요. 그게 방광이 찰 때까지 그 방광에서 머리로 신호 보내는 걸 좀 늦춰주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약으로는 방광을 더 꽉 조여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방광이 느슨해지면 본인이 느껴요. 절박뇨라고 나 빨리 화장실 가야 돼 하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은 좀 덜하게 되는 경우죠. 방광이 안 찼는데도 곧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좀 줄여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복용을 하면은 밤에 화장실 가는 걸 좀 더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 남자들은 나이 먹을수록 전립선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전립선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처음에 예상할 때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우면 전립선에 대해서 의심 증상이 있나 한번 구분 됩니까?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되면은 네.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이 다 안 나옵니다. 방광은 꽉 차 있는데 네. 소변 다 안 나오는데 전립선이 부어 있기 때문에 다 안 나오고 멈춰버려요. 그러면 남자분 선택을 해야죠. 여기서 용을 더 쓰고 소변 끝까지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 것인가. 용서도 안 나와. 선생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원에서 노인들을 모시는 주간보호센터를 하는데 소변을 지금같이 밤에가 아닌 낮에도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분들이 보호자들이 힘이 드니까 이제 기저귀를 채운다든가 아니면 도뇨관을 채워요. 근데 그 도뇨관을 저는 이제 그걸 채우는 거를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도뇨관이 미생적이고 글쎄 아무나 가정에서 못하니까 한 달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뇨관을. 그럼 그건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게 네네. 외부 물질이 몸 안에 있는 거고 그럼. 그 자정작용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노폐물이 쌓이게 된 겁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항상 습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균이 발생하고 그 곰팡이균이 끼고 병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많이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 보면은 가렵다고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자주 갈아주는 게 좋은 건가요? 도뇨관 자체는 그 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 것도 별로 좋진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도뇨관을 해야 된다면은 자주 가는 게 중요하지만 도뇨관 안 하고 생활할 수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밤에 소변을 자주 안 가기 위해서는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구나 하는 방법이죠. 물을 적게 마신다든가 잠자리 들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온다든가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 갖는다든가 그리고 술을 안 먹는 거. 그런 말이 있죠. 건강의 최고의 비결은 잘 먹고 잘 싸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진원정의 창진기 이었습니다. 예. 그냥 토크쇼 모두 같이 보러 오셔 시원한 폭설 날려줘 스트레스는 저 멀리 홈런 아이는 티 톡톡 튀는 생각 모두 놓치지 마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 같이 즐겨봐 그냥 토크쇼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이 노래도 건강의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건강하지 않고 아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노래가 되겠어요? 네, 그렇지만 노래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네, 이 건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돈도 못 벌죠. 예. 또 뭐 어디 가서 뭐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뭐 마음이 심신이 약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거의 근본은 건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짭짤합니다. 병원에 잘 내고 계세요. 네. 네. 자, 진원정의 청진기 청진기 톡톡. 예. 예. 안녕하십니까, 진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나무 일은 아니지만 날씨가 흐리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신경전 무릎이야. 아프셔. 대부분 날이 흐리면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난 아직 그런 건 없는데. 무릎이 시큰시큰하죠. 그렇죠. 예. 무릎이 아프다. 그럼 과연 무릎은 어느 부분이 아픈가? 많은 분들은 그냥 무릎이 아픕니다 하고 병원에 오세요. 근데 무릎이 아프실 때 어떻게 아프십니까? 저는 이제 교통사고가 한번 나서 그런가 이렇게 저리고요. 막 쑤셔요. 어디 특정한 데가 아픈 게 아니라 막 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냥 고통이 많습니다, 저는. 예. 저는 자다가요 몸을 확 틀다가 이 왼쪽 무릎을 확 부딪혔는데 그때 너무 진짜 너무 아팠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왼쪽 다리가 조금씩 쑤시면서 아프더라고요. 학생 때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을 했는데 이제 비 올 때마다 이 속에서 발을 찌르듯이 이 온 무릎이
이 쑤시거든요. 막 찌르듯이 어떤 때는 막 자지러질 정도로.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단순히 무릎이 아픈 것만 가지고도 그 병원에 오시면 100명이 오시면 100명이 다 아픈 걸 다르게 표현을 하십니다. 무릎이 쑤시다 아프다 끊어질 것 같다부터 시작을 해서 계단을 못 오르겠다,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그 연골 주사를 놔달라. 연골 주사를 놔달라. 근데 그 무릎이 아픈 거에 대해서 연골 주사가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연골 주사는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이게 무릎이 아픈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연골 주사는 엔진의 오일을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오일 자동차 오래 타고 오일이 오래되면 이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오일을 바꾸면 또 당분간 또 쌩쌩한 잘 다닌 것처럼 무릎에 있는 오일을 좀 보충을 해주고 바꿔주면은 당분간 좀 덜 아프게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자주 놔줘야지 돼요, 선생님? 필요에 따라 자주 놔주면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 의료 보험상에서는 6개월에 한 번 놔줄 수가 있고요. 한 번 올 때 3주간 와서 주사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 돈을 더 부담을 하고 더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연골 주사도 한 치료 방편에 불과하고 예전에는 흔히 말하는 뼈 주사, 스테로이드를 무릎 연골에 주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팡이 짚고 무릎을 지질 끌고 왔던 할머니가 두 발 꼿꼿이 펴고 걸어가실 수 있을 정도 효과가 좋은 게 스테로이드인데요. 흔히 말하는 뼈주사하고 성분이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꺼려하시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저한테 오셨고 무릎이 아프다고 왔는데 저는 허벅지를 치료하거나 허리를 치료하거나 심지어 종아리 발목을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눌려서. 이게 무릎이 아프지만 무릎이 아픈 원인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무릎이 아프다. 그럼 아픈 곳은 무릎이지만 그 사고 난 부분은 허벅지라든가 허리는 근육이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허벅지에서 밸런스가 틀어지면서 무릎을 당겨서 아프기 때문에 무릎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를 치료하고 발목이 삐어서 쩔뚝쩔뚝하면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발목을 먼저 치료해서 그 무릎 통증을 가시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럼 뭐 인공관절 보통 보면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수술을 해야 합니까? 인공관절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시는데 본인 무릎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나오는데 관절염이 심해서 아니 그리고 안쪽에 무릎이 닳아서 정강이 뼈와 무릎 그 종아리 뼈가 거의 간격 입술 정도 딱 닳아버리는 경우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보행도 불편하고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인공관절 하시는 게 제일 낫죠. 인공관절 하게 되면 무릎을 반듯하게 펼 수가 있고 통증도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인공관절이라 해서 만능은 아닌 게 수술이 굉장히 크고 출혈도 많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있어요. 물론 80세가 됐어도 이분이 아주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몸 상태가 좋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재활 치료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즐겁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겠죠. 덜 아프면서. 근데 60살만 먹어도 굉장히 그 영양 상태가 안 좋고 몸 상태 전체적으로 안 좋고 그런 분들은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럼 무릎 연골이 나이가 먹으면 자연히 그게 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왜 연골이 무릎이 닳았다 그러죠? 개개인의 특성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위험한 상태가 주로 물론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체중 과다인 분들 그리고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뭐 골다공증이 있으셔가지고 그 뼈가 안 좋은 분들이 무릎이 이제 남들보다 빨리 더 앓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아주 칼로 자른 것처럼 매끈하게 있는 분도 있고, 그 조미 쓴 것처럼 그 뼈가 이렇게 막 그 조미 쓸어서 막 먹어 들어간 것처럼 투들투들한 분이 있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다친 곳은 엉덩이 골반 쪽인데 비가 올 때 무릎이랑 이 다리 오른쪽 전체가 저리고 쑤시냐인지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무릎이라든가 발목에 쑤신 것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고 20년 전에 났어요. 그 20년 동안 교통사고 안 난 사람도 20년 지나면은 무릎이 발목이 쑤시고 아프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아픕니다. 네. 하지만 안 아플 수가 없죠. 사람인 이상 이 세월 동안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조기에 발견을 못했어도 지금이라도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진원정의 청진기 청진기 톡톡. 예.